자, 세무직이시고요. 5분 발표는 챗GPT 공공 활용이고 경험까지 하겠습니다. 자,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선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챗GPT 공공 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장점과 또 주의사항, 또 해당 내역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 부분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경우에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국세청에서 ARS에 AI를 도입함으로써 반복적인 대응과 그다음에 프로세스화된 업무들은 AI 선에서 다 처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좀 종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극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 부작용이 있는데요. 먼저 그 거짓된 정보를 생성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업무에서 챗GPT를 활용한다면 궁금한 법령이나 뭐 사례 같은 것을 검색해 볼 텐데 판례 같은 것을 서치해 봤을 때 거짓 그 내용을 그 송출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스템 상으로도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민감한 부분은 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그 수입이라던가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해서 AI를 활용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이고 국세청 내부 인트라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면 보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익성 때문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공무원의 업무는 공익성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무분별하게 AI를 도입한다면은 공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고객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챗GPT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는데 강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항상 같이 존재하므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그 위험성을 좀 보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로 기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 품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입직해서 국세청에서 챗 GTP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 제시문에서 지문이 뭐 다음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직 가치 이를 좀 물어보는 건데요. 그 공익성을 도출하신 건가요? 그 외에 다른 공직 가치 도출할 만한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효율성과 공익성을 도출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잘 효율성이요? 정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효율성은 공직가치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또 다른 거는 또 어떤 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음, 죄송합니다. 좀 더 생각하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어,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했으니까 뭐 전문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예, 뭐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공무원들을 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뭐 적극성도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뭐 예, 공익성 본인이 뭐 얘기하셨으니까 뭐 공익성이 그 국세청에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국세청에서 하는 업무는 어, 그 세금 납세 편의를 도와서 궁극적으로는 세금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징수를 하는 이유 자체는 국가 전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공익성을 위해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국세청에서 중요한 공직 가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국세 공무원에게 중요한 공직 가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물론 청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법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례를 확인해서 법령에 구멍이 있는 부분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전문성의 함량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좀 조세 형평성, 예, 그, 얘기하십시오. 네, 또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음, 평등하게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본인이 그러면 뭐 청렴이든 전문성이든 위해서 관련돼서 국세청이 뭐 하는 관련된 뭐 제도, 정책, 뭐 사업 뭐든 좋습니다. 뭐 아시는 거 아무거나 좀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음, 네,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직하는 동시에 신규는 한 달, 두 달간 이렇게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전까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무에 투입되는 상황이 되면 실제로 뭐 멘티, 멘토 제도를 통해서 또 이제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인트라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꾸준히 하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저희 국세청 네. 교육 제도를 듣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국세공무원 경험하겠습니다. 네, 자, 아, 국세공무원 지원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 지원 동기는 회계 관련된 업무를 약 10여 년 정도 해오면서 세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느 부처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해 봤을 때 국세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국세 공무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계 업무를 하셨다는데 어떤 거를 하셨고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뭐 세무 공무원에게 좀 도움될 것 같습니까? 우선 ERP사에서 회계 시스템을 담당하면서 정기적으로 변경된 세법을 반영하고 또 해당 내역을 쉽게 설명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음, 고객사에게 배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또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실제로 변경된 세법 내용을 반영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던 와중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원격으로 지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신고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 실제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경험인데요. 이런 경험 자체가 국세청에서 일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회계팀 경험 하셔가지고 뭐 세무조사 준비 뭐 이런 것도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뭐 실제로 본인이 뭐 예, 조사 뭐 담당으로 같이 참여하셨다는 뜻입니까? 세무조사는 그때 당시에 정기조사가 도래하는 시기여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에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그 수입을 많이 하는 회사여서 관세청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분들께서 조사하러 나오셨을 때 대응하는 역할을 했었고 네, 그때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뭐 본인이 공사장에 도움될 만한 뭐 경험 노력이 있으면 좀 아무거나 뭐 되는 대로 좀 들어볼까요? 다른 건 없으시고? 제가 부가세 실무를 하면서 그 전임자가 했던 내용들을 리뷰하다가 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서 경정 청구를 해서 환급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실무자들이 환급하거나 경정 청구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 세과에서 일을 할 때 좀 이런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경정을 하신 거예요? 부가세 관련입니까? 예, 부가세 관련이고, 수출 수입을 하는 회사였는데, 신용장, 내국 신용장을 발행한 건이 나중에 확인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서 경정 청구를 받게 되었고, 담당 조사관님께서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환급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세 업무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뭐 관심 정책 사업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뭐 관심 있게 보신 게 좀 뭐가 있는지요? 예, 최근에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어, 월보 같은 걸 봤는데요. 거기서 체납 추적과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송파 생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본인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체납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잡처럼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추적을 한 결과 그큰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사이드 그분께서, 잡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분이 원래 하던 일은 어떤 부가가치세과의 업무를 하던 일이었는데, 체납 추적 아, 업무는 좀 나도 약간 사이드 성격으로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추적하면서 좀 큰 성과를 이뤘던 내용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감명을 받았고 그런 뭐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서 뭐 보통 징수과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만 하고 바로 다른 과로
발령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왜 뭐 천합 추적과를 희망하시는지요? 아닌 게 아니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 제가, 저는 이제 일반 근로소득자로서 항상 세금을 자동적으로 내와서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서울에만 해도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체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조세 형평에 엄청 어긋나는 일로 요런 체납자들만 추적해서 징수를 하더라도 큰 금액을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체납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국세청이나 본청이나 이런 지방 본청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서도 체납 추적 관련된 과가 또 새로 신설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체납 추적과에 들어가서 한번 일조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냥 호기심입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네. 아,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조세 형평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저는 그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어쨌든 세금은 네, 원천 징수되거나 알, 이런 세금. 알겠습니다. 이게 네.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 죄송합니다. 예. 필요한 네.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방세에서 그런 거 한 대까지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세 가실 분 아니시면. 네, 그다음에 뭐 관심 판례 뭐 이런 것도 찾아보셨다고 적어 놓으셨는데 뭐 어떤 것들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좀 느낀 점 같은 거 좀 들어볼까요? 일단 부가세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불공제 매입세 규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적이고 열거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 최근 판례 중에 있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 지난 회사에서 과세 상태였다가 면세 사업을 같이 겸용하다 보니까 겸용 사업자의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 또 그 외에 최근 판례 중에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 사업자 등록해서 세금 계산서 수수한 행위가 네, 가공 잠깐만. 거래로 네, 판결된.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느낀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보셨다는 걸 그냥 쭉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럼 뭐 앞으로 뭐 예, 목청문 되시면 여러 가지 뭐 업무 애로도 있을 텐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 예상되는 애로 어떻게 좀 대처하실 건지 들어볼까요? 일단 부가가치세과에 가게 되면은 1월이랑 7월은 확정 신고하는 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거의 야근이 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월에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좀 체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외 기간에는 뭐 오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들어온 내역을 검토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주사과처럼 이렇게 부가가치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좀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조사하러 나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적응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소감은요? 다 했습니다. 아, 너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횡설수설해가지고. 잘 아시네요. 횡설수설. 사회생활 하시고 적잖게 하신 분이시고 뭐 일을 좀 하셨던 분이시니까요.
일단 본인 뭐뭐 했고, 뭐뭐 했는데, 뭐뭐 하고 찾아봤더니, 뭐뭐 하고 문장을 끊지를 않으세요. 이게 전형적인 의식의 흐름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 네네. 오케이? 네네. 좀 정제를 좀 하셔서, 뭐 내용들은 다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중간에 끊지도 못하겠고, 뭐 계속 꼬리에 꼬리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죠? 네. 희망 네, 이유를 죄송합니다. 물어버리면 뭐 조사정리의 스타일이 맞고 이렇게 맞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러이러 하시더라. 저도 뭐 이러이러한 것도 좀 알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꼭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힘들더라도 좀 가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뭐 지방세는 또 이런 걸 만들었고 뭐 계속 산으로 바다로 우주로 막 같이 지구로 약간 왔다 갔다 하셔서 네네. 좀 정리를 세 문장 다섯 문장으로 좀 깔끔하게 있잖아요. 뭐 많은 뭐 다 얘기 안 하셔도 뭐 궁금하면 또 꼬리지면 하시겠죠. 네네네. 지금 또 보시면 네. 그러지 아예 마시라니까. 감사합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한테 하실 거 없으세요? 재료가 다 있고 그냥 따박따박따박 얘기하면 될 거를 그게 뭐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좀 정제를 하시면 돼. 정리를 이해하셨죠? 뭐 좀 잘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따박따박따박 좀 정리하자. 중간에 단문으로 좀 끊으세요. 다 아예 알겠습니다. 단문으로 그냥 그죠? 이런 걸 업무를 했다. 이런 업무를 담당했다. 이런 것도 좀 해봤다. 그래서 국세청 이런 거 할 때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끝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자꾸 중얼중얼 하듯이 단문으로 약간 토막 내듯이 일부러 토막토막 네. 내듯이 문장 자체를 그러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문장의 흐름을 아니까. 오케이? 아, 정제를 네. 안 하고 그냥 막 엉긴처럼 막 나오니까 본인도 좀 말하시기에 답답하시고 힘드실 테고 듣는 입장에서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좀 간단한 얘기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끊지? 면접에는 시간 압박이 되게 크기 때문에 질문 개수를 채워야 돼서 아, 예. 이해하셨죠? 네,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남은 재료, 시간 동안 노력해 재료가 보겠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냥 정리만 하시자고 깔끔하게. 오케이? 네, 다음 알겠습니다. 5분 발표는 일부러 이러신 겁니까? 아, 그냥 본인이 평소 그냥 루틴으로 하던 거 말고 좀 바꿔서 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오늘 해보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활용했던 내용을 좀 밀어놓고 싶긴 했는데, 아니, 특별히, 다시 질문. 예, 이거 네네네. 오른 발표 이거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수업은 다 들었습니다. 본인이 해보신 게 연습해본 게 처음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꾸 이게 본인 이 말씀을 좀 안 들으려고 해도 질문하면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혼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냥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네네. 잡아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구성을? 음, 아까 뭐, 저는 뭐 여기서 적극성을 도출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아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그 예, 말을, 제 질문이 뭐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루틴하게 그냥 아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부러 그러신 겁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면 될까요? 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2분을 우리가 아끼지 않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그런 식이라니까요. 본인 답변하시는 게 계속 지금. 아, 네네네. 그래서 면접위원 들으시면 이 친구는 이게 그 긴장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이게 집중을 안 하고 딴 소리를 자꾸 해. 사회생활 했다는 생활생활 좀 하신 분이 왜 그러시지? 예, 뭐 좀 취지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얘기를 네. 하려고. 아, 예. 예. 그거 좀 피의식이 많으신가 봐요. 이게 보니까 방어부터 뭔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배경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냐고 세 번째 물었잖아요. 아, 네, 본인이 죄송합니다. 네. 희한하게 그 약간 방어 본능이 있는 것 같아. 딴소리 하는. 그러니까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 변명을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는 약간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아, 네.
경험 가지도 되게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계속 지금. 그래서 아, 장황해지고 변명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튼 네. 일부러 하신 거면 뭐 일부러 하신 것 같아서 물어본 거고요. 그러니까 그 네네. 루틴하고 방금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고 잘 섞어 보세요. 예. 좀 이렇게 네. 하니까 좀 본인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크립트를 정교하게 짜면 이게 더 좋은데 세상이 있고 지금 네. 되게 뭔가 어설프죠? 본인이 봐도 체계가 없고 네. 아닌가요? 그런 느낌을 안 드시나? 아, 연습할 땐 잘 됐던 것 연습할 같은데, 스크립트를 말씀드리는 거야. 스크립트 구성안을. 아, 네. 그죠? 아니 아까 효율성 얘기를 드렸는데 도출할 수 있는 공직 가치가 뭐냐고 물었으면 이게 도출할 수 있는 공직 가치 얘기하시고 근거 밝히고 뭐 하는 거를 선명하게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문제 그거 아, 하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거를 뼈를 일단 잡으시고 본인처럼 이렇게 재심은 활용하는 거는 잘 녹여보시라고요. 오케이? 아, 네, 네, 해야 될 알겠습니다. 걸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남대로 하는 것처럼 똑같은 폼의 붕어빵점 하라는 얘기 또 역시 아니죠. 네네. 설계를 해서 그죠? 이런 거 도출했고 이런 거 도출했다 그냥 간단하게 1분 정도는 도출한 얘기만 하자. 그 다음에 이 네, 정도 도출했으면 됐고 뭐 사례 얘기 같은 건 따라치고 그냥 요 제시문 관련돼서 예 국세청 얘기 좀 넣고 부작용 넣고 나도 이런 걸 할 줄 안다는 거 한 줄 넣고 그죠? 하지만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방안 이렇게 넣자. 그렇게 한 다섯 덩어리로 쪼개가지고 30초씩 배분하자. 이런 설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설계를 구상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 기본적인 질문이 안 되니까 이걸 왜 물었겠어요? 왜냐면 도출할 걸 도출 안 하니까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빵꾸가 안 생기지, 그러니까. 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네, 이해했습니다. 도출할 수 있는 공직가치를 하라고 그러니 그걸 일단 해놓고, 해결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뭐 이것저것 얘기를 붙이시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얘기를 쭉 깔아놓고, 마지막 공직가치로 몰아서 딱 하시든지, 뭐, 그런, 하여간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야 기본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형식은 아까 본인처럼 재심을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는 건 좋다고요. 이거는. 근데 할 네, 건 하고 좋아야죠. 네네. 예, 뭐 하여간 뭐 그거는 잘 얘기하시고요. 예. 또 예시도 아까 전형적으로 예시하면 아 이게 교육과 전문성 하는 것 같다 한 두 문장 얘기하면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더 얘기하시려고 그냥 계속 급해 죽겠구만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겠구만. 오케이? 절제하시고 필요한 얘기만 먼저 좀 따박따박 하자. 그 연습이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에 쓴 것들도 좀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예, 네네. 뭐 해가지고 내용은 잘 알아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부분은 네, 좀 밀도 있게 정리해서 좀 중얼중얼하고 자꾸 그 말할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에 좀 대충 그려놓고 아,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입을 움직여서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좀 의식의 흐름으로 찾고 가지 마시고 중간에 그럼 네, 계속 제지당할 거고요. 가뜩이나 네네. 긴장 도는데 제지당하면 제정신으로 면접 보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네. 걱정되시면 20억을 떠오르시고요. 걱정이 되시면 그동안의 필기 공간으로 개고생한 걸 떠올리시면 금방 예, 집중하실 겁니다. 네,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일 아니니까 그냥 본인 자꾸 이렇게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박따박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된다. 조금 정리해서만 좀 얘기하자. 그 정도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좋겠다 싶네요. 질문 있으실까요? 아, 아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 정제, 그 말의 정제가 예, 말의 정제 그리고 아까 발표 또 스크립트 구성 예, 구성을 좀 정리를 좀 조금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따박따박 조곤조곤 그거만 조금 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재료가 다 있으시니까 뭐 말 자체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